혹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전략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오히려 기회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비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둑의 아주 오래된 지혜, 위기 10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흔히들 인생을 한 판의 바둑 같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설지, 또 언제 공격하고 방어해야 할지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기십결은 바로 이 타이밍의 기술을 알려주는 뭐랄까 인생의 전략서 같은 거죠. 자, 그럼 모든 전략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1부,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결국 모든 건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잖아요. 세상과 맞서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 2가지인데요. 왼쪽은 부득탐승. 이건 뭐냐면 이기려면 승리에 대한 탐욕부터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피강자보. 상대가 강할 땐 일단 나부터 지키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이라는 건 겸손함, 그리고 섣부른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타이밍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승리를 탐하지 않았던 한나라의 장안새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되게 혹독한 관리였는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장안새는 이걸 교훈 삼아서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바로 그 겸손함이 시기 질투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그는 이기는 걸 탐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택했고 결국에는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부터 돌보라는 원칙은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이야기에서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나라 황제의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과 여자에 빠진 무능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약한 척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물밑에서는 조용히 힘을 기르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린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장기전 아닌가요?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는 2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공피고와, 이건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고요. 신물경속,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핵심은 준비와 인내, 이 2가지인 셈이죠. 세상 일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부족한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라. 한나라 관리였던 장석지는 10년 동안 승진을 못하니까 세상을 탓하면서 그냥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했죠. 이렇게 내실을 다지니까 신기하게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외부를 탓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명나라의 석에는 부패한 권력자 엄숭에게 수년간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존경하는 척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경솔하게 맞서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린 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할까요? 2번째 전략 기동, 관계와 흐름을 읽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2가지 원칙입니다. 왼쪽은 입계원,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은 동수상응, 상대가 움직이면 나도 반드시 그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중하게 시작하되 일단 시작했으면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 이 2가지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유문정은 재능은 정말 뛰어났는데 성격이 너무 급했어요. 경쟁자에 대한 불만을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섣불리 공격에 나섰다가 결국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의 성급한 공격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입니다. 반면에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는 힘은 어떨까요? 서생 출신이었던 우후는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떠들지 않았어요. 도적대가 들끓는 현실의 위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 지식을 실제 전력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죠.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 장의 마지막 원칙은 세고추하입니다.
내 힘이 약하고 좀 고립됐다 싶을 때 무작정 맞서기보다는 조화를 꾀하라는 뜻이죠. 이건 마치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대신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것과 같아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할 힘을 찾는 게 지혜라는 거죠. 천리마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만 그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은 드물다. 모계라는 인물은 자기 재능을 알아봐 줄 사람으로 조조를 선택했습니다. 조조 역시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모계를 끝까지 믿어줬죠. 여기서 조화라는 건 그냥 싸움을 피하는 걸 넘어서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찾는 걸 의미해요. 힘이 약할 때 최고의 전략은 나를 성장시켜줄 올바른 파트너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면 승리를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어요. 제3부, 바로 버림의 미학입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이죠. 이 버리는 기술에도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소취대는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취하라는 거고요. 오른쪽 기자쟁선은 바둑돌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판의 주도권, 그러니까 선수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전략적인 포기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길인 셈이죠. 명나라의 개국공신 서달의 일하기가 이 사소취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황제가 내려준 화려한 저택이라는 작은 이익을 거절했어요. 그 대신에 황제의 의심 없는 신뢰와 자신의 장기적인 안전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죠.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본 겁니다. 대문호 소식은 어땠을까요? 그는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꼿꼿한 자존심이라는 돌을 버리고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략적인 후퇴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훗날 엄청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죠. 자존심 하나를 희생해서 인생 전체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거예요. 버림의 미학, 그 마지막 원칙은 봉위수기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모름지기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파멸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길 자체를 과감히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오만함은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당나라의 이의부는 재능은 정말 뛰어났지만 그 재능만 믿고 너무 오만하게 굴었어요. 그는 출세를 위해 충신을 모함하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주변에서 아무리 충고해도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가던 그 길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위기 10결의 10가지 전략을 3개의 큰 기둥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나를 단단히 세우는 지키는 지혜, 그리고 세상과 현명하게 소통하는 관계의 기술, 마지막으로 더 큰 것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는 버림의 미학까지. 이 3가지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 열쇠가 뭘까요? 바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공격할 때와 방어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타이밍의 대가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넘어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신술이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바둑판 위에서 다음 한 수는 어디에 두시겠습니까?